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3월 거가 5월에 지급이 되었고, 그러니까 기본 한 2달씩 밀린 거예요. 여름부터 좀 불안불안하다고 했는데 12월, 1월, 2월 거를 계속 못 받았었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300만 원이 넘죠. 네. 일단은 급여를 못 받았고 3분기, 4분기 재료비를 못 받았고 좀 악덕하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진짜 못했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청구를 해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얘네 울리면서 분명히 뭔가를 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3억 5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500분 이상의 선생님 그리고 38개 이상의 학교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여기 다 퇴사했어요. 네. 전원 다 퇴사했어요. 거의 그냥 망했다? 놀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어디로 가신 건가요, 그럼 대표님? 빨리 자기 바쁘게 하루 다 차는 거 다른 데 빨리 가야죠. 여기 망했는데. 제가 뭐 대표나 본부장님이랑 뭐 연락을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마시면 전화하시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한테 자꾸 전화하셔요. 제 할 도리는 다 하고 떠났고요. 강사들 그래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다 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주고 떠났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전화밖에 없으니까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고 다 이제 전화 상담을 했는데 근데 그게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랑 계약한 업체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랑 계약한 게 아니셔서 아니 도대체 그럼 방과후 그러면 업체들은 다 어디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도 개인 업체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즐겁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사실 방과후를 떠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과후를 떠날 거예요 지금. 예, 영상 속에서 출연하신 그 강사 스님들은 신분 노출을 전부 다 꺼려하셔서 음성 변조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강사님들 신분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도 있고요. 사실은 모자이크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방과후 강사노조 위원장이기도 하고 방과후 강사이기도 하겠죠. 김경희 강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방과후 강사 노동자 위원장 김경희라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면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14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 볼 때마다 늘 항상 새롭고 또 네. 제가 그 해주는 것만큼 아이들이 또 많이 크가고 성장하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뭔 수업 하십니까? 예, 저는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술이요? 네네. 네. 아까 들으시기 전에 사투리 쓰시더니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표시도 안 합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강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후배들이기도 하고 네, 네. 동료이기도 해서 되게 속도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아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예. 이제 강사료 못 받은 부분만 지금 언급이 됐는데 예. 그 뭐 교육청 추산으로는 한 500명이고 3억 5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안 나온 게 저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재 교구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걸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사십니까? 원래는 개인 강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교재 교구는 관여하지 않는데 예. 민간 위탁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강사들이 교재 교구를 이거를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사서 준 다음에 후지불로 이제 업체로부터 교재 교구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개인당 600만 원 이상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업체 말고도 또 지금 이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하면은 피해 금액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먼저 구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못 받은 거군요. 또. 그렇죠. 그것까지 예. 포함해서 임금은 또 따로 있고.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피해가 이중인데 네. 보상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일단 학교에서는 그 강사료를 업체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업체한테 받아내라. 그러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업체 대표하고 연락도 안 되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사를 뭐 2번, 3번씩 갔기 때문에 어디로 사무실을 옮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잠적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렇게 또 회피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따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방과후에 대한 그런 운영은 학교 재량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예. 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경찰에다가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을 때는 예.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를 해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도 저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저희는 도움 받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게 제일 서러우시겠다. 그렇죠. 예. 그죠? 예. 법적인 보호 장치도 네, 없고 네, 네.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방과후에 예. 함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 대우도 없고 예. 오로지 아이들하고 친한 보람 하나밖에 없네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강사료를 못 받아서 돈을 떼인 것보다 예. 어느 기관도 저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강사들이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이런 피해가 자주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이라도 네.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러시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함께 처리해보자 이런 반응만 있었어도 돈 이후에 받는 마음의 상처는 조금이라도 덜했을 건데 그죠? 네, 네, 네. 이런 피해가 있는 게 최저 입찰제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예. 부분이 도입되면서 예. 이런 문제가 자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이제 업체가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최저 입찰이라는 게 도입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가격으로 상정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업체도 또 이제 이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어쩔 수 낮춰야 없이. 되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업체에서도 그렇게 영업적으로 크게 남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영업적인 부분을 교재 교구 같은 데서 이게 폭리를 취하거든요.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고 네. 강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대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예.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예, 예.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오는 중에 강사 선생님한테 이 업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강사료를 못 받았는데 6월 달에 지급한다 하더라.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비단 이 한 업체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민간 위탁 업체라는 게 있는 한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좀 막거나 학교에서 정확하게 네.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예, 예. 그걸 빨리 마련하는 게 네네. 자꾸 미루지만 말고 네네. 선생님으로서 네. 강사님으로서 위원장님으로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이게 방과후 수업을 한 지가 14년이 됐고 저같이 전국에서 방과후 수업 하시는 분들은 13만 명이나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를 이렇게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네. 그런데 학부모라든지 저희 같은 강사 선생님들은 저희들은 공교육을 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것조차 이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어딜 가더라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저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유령 강사라고 하거든요. 유령교사. 예, 예.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은 수업하기 전까지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도 떨어지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를 유령 강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방과후라고 하는 수업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공적인 그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수업을 저희가 또 많이 충족시키고 있고 네. 그런 아주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은데 네. 아이들이나 저희 강사들이나 정말 행복하게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 계셔도 됩니다. 네.